근데 그 새로 미디어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이 뭐 새로운 채널이 하나 생겼구나, 새로운 방송이 생겼구나 하는 걸 실제로 느끼려면은 뭐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전문 채널 같은 것은 이제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,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그 허가하고자 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불명확해서 검토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법의 절충안이 타협안이 2012년까지 유보가 된다면은 이것을 이 새로운 채널에 진입하려고 준비하는 이 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,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,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앞으로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좀 밝혀주시죠. 보도 PP나 종편 PP를 개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보도 전문 채널이 2개 있는데 이 2개가 과연 유료 경영 체제로서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고, 그 다음에 종합편성 PP도 몇 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앵글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디어법 관계가 국회에서 처리되면은 그와 같은 검토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겁니다. 지금 관계자들이나 혹은 연구기관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걔네들을 업무량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개 한다, 보도 몇 개 한다, 종편 몇 개 한다는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12년까지 유보하면은 그 예측이 불안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,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 같은 것을 허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2012년 말에 2013년부터 디지털화되면은 그 주파수가 108Mbps가 남게 됩니다. 지상파 방송 하나 허가하는데 뭐 한 40메가 정도면은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지상파 방송을 허가할 수도 있고, 그것을 통신업계에 미국식으로 해서 판매해서 그 자본으로 해서 다른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,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파 방송을 종합편성이나 보도 PP는 현재로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. 법만 통과되면은. 그리고 지상파 방송을 새로 해주는 문제는 2010년 이후 디지털 시대에 근접하면서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 생각이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아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제 뭐 미디어법 관련도 뭐 더 물을 게 많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해보고요. 작금의 지금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, 위원장님께서 뭐 원고에 없는 그 말씀을 아까 급히 넣으셨더라고요.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런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대현 의원 물어보실래요? 네. 그 사이버 테러에서 지금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처, 범정부적인 대처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사이버 테러 어제 이제 사실 그 신문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뭐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고, 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고, 브리핑이 나오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사이버 테러가 어느 한 부처 아니면은 각각 개별의 부처가 이것에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관리하기는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. 이대현님께서 지적하신 점에
공감을 합니다. 사실 그제 이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저희들대로 전략을 세웠고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국정은 국정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이 문제를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행안부는 정부 관계 공적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는 민간 조직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국정원은 대북 관계를 비롯한 그런 특히 보안 관계 국방부는 뭐 지금 조용히 합니다만 국방부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 조직이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 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한다는 형국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된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저 스스로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엇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 심심한 검토를 해서 이게 저는 이거 사이버 사태라고 사이버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타겟을 정한 각 기관을 묶고 보면은 전국적이고 중요 국가기관을 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미국을 향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된 테러 내지 전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각성을 차제에 정부가 해야 되고 국민들도 함께 그 인식을 공유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. 뭐 보충 질문 하실래요? 그러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MBC, KBS 문제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 대변인 다시 물어보실래요? 그 박문진 이사 개편하고 관련해서 뭐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대충 답변을 해주셨는데요. 이제 중요한 거는 MBC 노사에서 2명의 이사 추천권을 기존에 줘왔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방송의 입장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위원장께서도 직접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. 저 생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실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.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. 법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계의 대표성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선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. MBC 노조나 MBC 회사에서 두 사람을 청구해서 그러니까 이사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해산된 방송위원회에서 물어볼 수 없고 또 그럴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은 우리 법에 충실하게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심도 있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지금 공모조사를 밟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에 뭘 했다, 전례가 있지 않냐 하는 문제는 그 전례를 존중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한 배치 상태에서 정말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두루 살펴가지고 인선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동료 선배인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자선 타선할 수 있으니까 자선 타선해서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좋은 사람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.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도 좋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래서 MBC 관련 질문 한 번 더 할까요? 김 부장 하실래요? 네.
예, 최근은 아닙니다만 저 위원장님께서는 MBC의 위상과 관련된 언급을 몇 차례 하셨고 그것이 오해 내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. 우선 MBC는 민영도 아니도 공영도 아니다.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이름을 찾아야 한다.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. 또 방송체제는 일공용 다민영으로 가야 한다.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말로 해석되기가 쉽고 그런 MBC 민영화라는 그 짧은 단어에서 유추해서 그냥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MBC를 누군가 민간에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 같다. 그런데 MBC만한 덩치의 주인을 찾으려면 결국 대기업밖에 없는 거 아니냐. 그래서 MBC를 대기업에 넘기려고 한다라는 식의 논란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밖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클리어하게 MBC를